자, 일과 에너지. 저번 시간에 살짝 해줬지만 다시 한번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의 기초적인 부분에서 수학을 할 때 제일 많이 테스트 보는 단원이 뭐냐면 함수 파트를 생각보다 많이 확인을 해요. 이유가 그 함수 안에는 방정식부터 부등식,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그 함수가 다음 고난도로 갔을 땐 미분이나 적분으로 뻗어나가는 부분이라서 이 함수 파트를 좀 많이 보는 경우가 있듯이 물리에서도 얘가 물리를 좀 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일과 에너지 그 뒤에 나오는 역학적 에너지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이 학생이 물리를 할 수 있다 없다로 규정을 지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 일과 에너지는 우리가 앞 단원에서 앞에 있는 내용이 거의 전부 다 100%가 반영이 돼요. 싹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푼다. 그러니까는 여기 역학적을 어렵다라고 하는 건 역학적 에너지, 일과 에너지 자체가 어렵다가 아니라 앞에 부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은 뭐하지만 여름 이 방학 꼴랑 해봐 4주밖에 안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물리를 배웠다라고 말한다라는 건 그냥 들었다지 배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성급해요. 배우면 뭐해? 내가 선생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풀어내야지 그게 내 거잖아. 그래서 그러려면 여기 파트나 이 물리 파트는 문제 푸는 거라든지 접근법을 조금 배워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과 에너지 저번 시간 살짝 복습. 일이라는 개념은 W로 쓰게 되고요. 여기에서 어떤 물질이 힘을 가해준 힘의 방향으로 무엇이 생겨? 이동거리가 생겨요. 이동거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정리하죠. 일은 힘에다가 요 방향이 코사인 세타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무엇이 돼? S가 되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안 배운 친구들도 있고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옆에다가 코사인 0도일 때는 1의 값이 돼요. 자, 이 코사인 0도라는 요 말의 뜻은 힘의 방향과 운동하는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평, 나란했을 때가 코사인 0도라고 취급을 합니다. 나중에 삼각함수 배우면 알게 될 거고 이번에는 코사인 90도일 때가 얼마냐면 0이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운동하는 이동거리의 방향이 이렇게 어떻게 됐을 때 수직이었을 때가 0으로 값을 취급을 합니다. 요거는 수학적 접근이니까 이렇게 한번 살짝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야. 저번 시간 거 근데 요거는 다시 한번 저쪽 방 가서 다시 여기만은 좀 처음 배웠다 생각하고 정리를 해줄게. 근데 여기선 살짝 했었지. 여기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에너지는 크게 두 종류밖에 언급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로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또 둘로 살짝 나뉘어져서 중력에 의한 요거는 같은 표현으로는 위치 에너지라고 쓰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위치 에너지라고 쓰고 어떤 책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쓰는데 같은 뜻이다라는 거 좀 잡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력에 의한 여기서는 좀 기호로 바꿀게. 다 쓰기 뭐해서 여기서는 EK로 쓸 것이고요. 포텐셜 에너지인 위치 에너지는 EP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탄성력, 탄성체 때문인데 탄성력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potential 에너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웬만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닌 이상에서는 요 운동 에너지와 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쓰고 간간히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언급이 되긴 하는데 우리는 아직은 기초편이기 때문에 얘는 살짝 언급만 해주고 주로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들의 관계를 우리는 결론 먼저 이 관계를 딱 끌고 들어가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번역할게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을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하면 에너지의 합한 에너지를 우린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에 또한 항상 얘기하지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또 자리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운동 에너지와 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이 운동 에너지와 일의 관계.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를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해볼게요. 2분의 1의 mv 제곱 얘는 나중 속도예요. 그 다음 빼기 2분의 1의 mv0 제곱. 요 v0은 처음 속도입니다. 근데 공통인수들이 있으니까 공통인수를 좀 빼보자. 빼버리면 어떻게 돼? 2분의 1의 질량을 빼고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관계식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 그런데 살짝 복습 들어가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었더랬어요. 3개가 있었는데 한번 써볼게. 뭐였냐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동한 거리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이 뭐였냐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가 A가 S다라고 배웠더랬어요. 나는 얘를 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요 공식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여기서 요 아이 정리해 볼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의 1에 M 2가 A가 S가 되어지죠. 이걸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요거 사라지고 뭐만 남아? 마스만 남죠. 근데 이 마가 뭐야? 힘 아니야? 그리고 뭐만 남아? S가 남죠. 지금 나 뭘 구했냐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다시 정리해 볼게. 얘는 바로 델타 운동 에너지. 한국어로 바꿀게요. 이쪽에서 한국어로 바꿉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델타 EK로 쓰는데 요게 어디서 보여요? 여기서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나는 수평일 때 쓸 거야. 그러면 1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한 1은 FS가 되고 여기서의 한 1은 수직이 0이니까 1이 0인 거지.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1이 돼버렸어. 1. 계산하고 봤더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1과 같다라는 거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저번 시간 거니까 어떤 물체가 2kg인 아이가 슝 하고 10m/s로 달려가요. 그럼 운동 에너지를 구해볼까? 2kg에다가 어떻게 돼? 10의 제곱인 거지.
인데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해줄 거야. 얼마에? FS인데 100만큼의 일을 해줬다라고 생각. 깜짝이야. 들어와. 100만큼. 안녕하지. 너도 안녕하니? 얼른 앉아줄까? 만큼 일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요 안에 FS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복습 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다시 한번 복습. 물리하면 물어보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세기와 방향밖에 묻는 게 없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세기와 방향. 여기서 속도의 방향을 우리는 누구랑 같은 걸로 잡아? 운동 방향으로 잡죠. 운동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힘이라는 값이 들어갔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속도가 증가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만큼 증가해? 준 만큼 증가해야 하겠죠. 그럼 나중에 슝 가서 2분의 1 질량은 변화는 없지요. 그런데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요게 계산해 보면 100줄, 에너지는 줄의 단위를 쓰니까 그거에다 100만큼 받았으니까 값은 200줄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속도는 200이 되어지는 거고 루트를 사용하니까 계산하면 되고. 자, 이렇게.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2kg짜리가 슝 하고 얘가 이번에 숫자를 좀 바꿀게. 20m/s로 달려가고 있다고 치자. 했는데 10을 똑같이 갈게요. 10m/s로 가고 있는데 2를 어떻게 했냐면 이쪽으로 일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2를 반대 방향으로 줬어. 그러면 잘 가게 한 거야? 잘 못 가게 한 거야? 잘 못 가게 한 거지. 방해를 했대 라고 해서 얘를 보통 무엇을 쓰냐면 마찰력이 한 1. 별건 아니고 어떤 물체를 내가 바닥에다 쫙 던졌어. 그럼 떼구르르 굴러가다 결국엔 어떻게 돼? 굴러가다 멈추겠지. 왜? 내가 던져서 바닥에다 굴렸는데 바닥면에 마찰이 방해를 해. 가고 있는데 반대로 마찰력이 생겨서 속도가 줄다가 결국엔 멈추거든. 그걸 마찰력이 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냐면 100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먼저 처음 운동 에너지를 구해봐야죠. 2분의 1에다가 2kg에다가 10m/s 100줄, 50줄이라고 할게요. 50줄. 100m/s에 얼마? 제곱이니까 얘는 100줄이었을 것이야. 그러면 나중값을 여기서 보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때려주고도 속도는 감소를 해 주셔야겠죠. 여기까지도. 그러면 나중에 보자. 2분의 1에다가 2kg은 여전히 질량은 변함없고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줄에서 50줄만큼 빼앗긴 거야. 반대로 상쇄, 속도가 줄어들게 된 거야. 그래서 얼마 남았어? 100에서 50만큼 빼앗겼으니까 50줄만 남은 거죠. 그래서 V제곱은 얼마가 돼? 50, 그래서 루트 나중에 씌우면 답이 된다는 거.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건 복잡하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어렵다가 아니라 낯설다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 그리고 여기서 조금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사고. 추론? 내가 더 어려운 말 쓰지 않을게. 계산을 조금 익숙하게 해 주셔야지만 이 단어는 풀리게 되고, 여기가 어렵다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원 자체는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어. 근데 왜 어렵다고 느끼냐?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반영이 돼서 얘하고 믹스가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거든. 그래서 앞부분이 안 돼서 여기가 어려운 거지 얘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막말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어.
그런데 얘가 들어가면 여기 앞부분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신나 꺼주세요. 자, 이쁘게 좀 필기 좀.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지?